여기서 내 계좌 수익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그 공포감이 지금은 투자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늘 생각나는 게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설문을 받았을 때 좋은 답변이 안 나오겠죠. 뭐 이번 투자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좀 희망이 보인다. 예. 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정말로 이제 좀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견딜 수 있는지 사실 궁금했었어요. 사실 궁금했는데 페드가 이렇게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주네요. 자,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29일 수요일 순서인데 예. 아침에 3% 방송 잘 봤습니다. 예.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여전히 그 제가 댓글창을 좀 방송 끝나고 봤는데 네.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뭐 다른 방송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투자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죠. 예. 네. 그리고 불안한 이유가 유가 전망,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게 사실 전망이 잘 안 되잖아요. 예. 또 네.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주가 자체는 그런 걸 미리 최상무께서도 오늘 예. 선반영을 이미 주가가 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딩 인디케이터 역할을 예. 했다. 네, 그렇게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이제 공포감. 예. 여기서 내 계좌 수익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그 공포감이 지금은 투자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늘 생각나는 게 피터 린치가 했던 말.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고민거리를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만큼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무시하고 네.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럴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저의 오랜 좀 매니저 경력이나 또 이런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때일수록 뭐 자기 포트폴리오를 무시한다거나 이를테면 계좌를 보지 말라거나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그 기본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네.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실제로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 방송에 3%도 보니까 그때 한 15,000명 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현명해지신 거예요. 그 아침에 15,000명씩 보고 있고 그리고 또 3% 8시 이후에 김동완 소장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거의 뭐 55,000명, 6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뭔가 그 우리 최상무처럼 나온 패널들의 얘기를 예. 귀담아 듣고 그런 거 보면 최근에 또 우리 개인분들은 이런 약세장에 계속 주식 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그런 건 또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많이 참 계몽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채플미도 되게 지금 광팬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투자자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내공을 쌓아서 네. 굳이 뭐 저희한테 맡기지 않아도 네. 혼자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갖는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어떤 투자 문화가 네.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금융 강국 투자 고수 10만 명. 예. 우리 최상무의 강의 매일 아침 이 채플미 듣는 분들이 이제 1,000명이 넘어요. 예, 매일 1,000명이 넘는 그 수강생들을 앞에 놔놓고 강의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그동안에 올랐던 거 비하면 이제 한번 약간 눌림목을 줄 때가 됐다 싶었는데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6% 빠지고 나스닥이 또 거의 3% 빠지다 보니까 예. 또 약간 뭐 겁이 나는 예. 예, 그런 조정처럼 보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실 어제 그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그 빌미가 된 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였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두 개가 있거든요. 미국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그 두 단체가 모두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비영리 단체에서 설문을 돌려서 그 설문을 집계해서 그걸 수치화하는 건데 전이 그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뭐 이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설문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센서티브한 질문들로 많이 가득 차 있어서 좀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으면 설문 자체를 굉장히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대체 이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된 게 어떤 설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항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미시간대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 설문 내용인데요. 보시면 일단 수치만 보시면은 실제가 98.7 나왔고요. 네. 예상이 100이었고 전월이 103.2라서 예상 대비로나 전월 대비로나 빠져 있습니다. 이게 100 기준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100 기준으로는 그 100 이상이면은 좋다는 의미고요. 100이 깨지면은 좀 안 좋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왜 소비자 신뢰 미시간대에서 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뭐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 그 시장 자체의 심리를 좀 악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몇 달간 빠졌는데 이 기준선인 100이 무너지면서 약간 그 더 타격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설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컨퍼런스 보드로부터 이 소비자 신뢰 지수 관련해서 설문지를 받았는데 딱 앞에 있는 설문지가 이런 내용의 설문지다. 예. 이를테면은 본인의 분야의 현재 경영 여건은 어떤가. 그래서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네. 6개월 후에는 어떨 것 같은가. 더 좋아짐, 같음, 더 나빠짐. 그리고 일자리는 현재 어떤가. 많음, 그렇게 많지 않음, 구하기 어려움.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어떠질 것 같은가. 더 많아질 것, 같을 것, 적어질 것. 그리고 가계소득을 묻는 질문은 6개월 후 가계소득은 지금보다 높을 것, 같을 것, 더 적을 것. 근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자산 효과 자체가 슬로잉 다운한 상태에서 그리고 유가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 효과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설문을 받았을 때 좋은 답변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답변을 낼 가능성이 높았을 거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뭐 몇십 년 만에 뭐 아주 안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이건 역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요즘 심리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예상치보다 또는 전월치보다 또는 기준선보다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매도와의 매도를 부르면서 또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이할 만한 기업 실적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고 어제 그 나이키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나이키도 사실은 장 초반에는 1-2% 마이너스 소폭으로 끝났었는데 그래서 시작됐었는데 장 막판은 6% 정도 급락한 거로 나왔습니다. 네. 다른 주식들도 다들 그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역시 이번에도 그 매도의 매도를 부르는 신용장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이키가 어제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6.99% 빠지면서 이제 PER이 25배 정도로 예. 조금 착해졌네요. 예. 그래서 그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숫자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네. 그 실적이나 숫자 그 이런 자체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점점 더 확인하려고 하는, 그리고 조금만 더 안 좋게 나오면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오른 기업들 보면 이제 뭐 퀄컴이 좀 올랐었고, 예.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이 예. 어제 4%나 올랐길래 그걸 유심히 좀 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한번 해봤었잖아요. 예. MGM하고 샌즈 그룹하고 여전히 MGM은 미국 베이스가 좀 많은데 샌즈 그룹이 보면 저기 어디죠? 그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 예. 그쪽으로도 가고 또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샌즈도 있고 아시아 비중 쪽이 올라왔었는데 작년까지는 미국이 많은 이런 그 구제금융부터 시작해서 예. 개인들한테 돈 뿌려주고 하다 보니까 미국 쪽 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아시아 쪽은 아직 못 살아나는 그런 거 반영해서 그 MGM 대비해서 샌즈 그룹이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4% 올랐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8.8%고 1개월 동안에 보합이에요. 예. 보합이고 연초 대비 마이너스 8.3%. MGM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3.4%. 예. 이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약간 이제 지금 중국 쪽이 좀 살아나고 있는 예. 분위기로 저희가 이제 뭐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좀 희망이 보인다. 예. 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카지노 그룹에서도 샌즈 그룹의 강세가 예.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하고 이쪽 지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시장이 이렇게 또 선별적으로 막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차별화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약세장에서 다 빠지는 구간에서 정말로 리밸런싱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이런 차별화되는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네. 뭐 향후 3개월, 6개월, 1년을 바라보고 포트를 구성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텐데 네. 그 리밸런싱 자체에 대한 액션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힘들죠. 예, 20% 30% 빠진 상태에서 계속 이제 가격만 쳐다보면서 가격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은 포트의 성과가 계산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백화점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힘들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야 그동안에 손실이 났든 이익이 났든 그것보다도 향후 6개월, 1년에 그죠? 예.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건지를 보면서 이제 그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은 그 내가 손실이 나 있는 그 금액을 보면서 손절을 잘 못하시죠. 예. 그리고 어제 미국 은행들 스트레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앞두고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주들이 좀 그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근에 완전 최근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페드에서 네. 미국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나 또는 외부 충격을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금융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주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통과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네.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들이 최악의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자본을
충분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네. 그만큼의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만큼의 여력이 생긴 은행들은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할 수 있는 그 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굉장히 그 양호하게 나왔고요. 네. 대부분 은행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주요 은행들 분기 배당금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사안들이라서 다른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반면에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주환원 관련된 이런 정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은행 섹터의 주가가 그나마 다른 섹터보다 선방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2불에서 2.5불로 분기 배당금을 상향 조정했고요. 네. 웰스파고도 0.25에서 0.3불, 모건 스탠리도 0.7에서 0.775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21에서 0.22불 이렇게 조금씩 여력이 있는 증권사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분기 배당금을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정으로 쓰인 것이 얼마나 극단적이냐를 볼 수 있는데 미국 실업률이 10% 그리고 GDP가 3.5% 감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 주택 가격은 28.5% 하락 주가는 55% 하락 이거를 가정을 해서 실제로 은행들이 견딜 수 있는 자본이 되는지를 테스트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로 정해놓은 기준치가 4.5%인데 34개 은행 테스트 결과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9.7%로 기준치인 4.5%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에 따라서 위에 언급한 미국 대형은행들 초과 자본금을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활용 가능하게 됐고요. 네. 굳이 이제 요 그 이벤트를 가져온 거는 지금 현재 느끼는 상황이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게 말해서 금융위기나 비슷한 거 아니냐. 네. 또 은행 그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적인 위기 아니냐. 네. 뭐 요렇게 그 묘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지금 네. 미국 은행이나 우리나라 은행이나 굉장히 건전하다. 그리고 아주 그 어려운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미국 은행들은 견딜 수 있을 만한 자본력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요 데이터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 스트레스 테스트 요 얘기가 진짜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그 전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하도 많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거의 뭐 13년, 14년까지 매년 이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투자자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어요. 예. 이번에 페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 주가가 또 막 출렁출렁 거렸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투자자들을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테스트인지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미국 실업률 10%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하고 예. GDP가 3.5% 마이너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나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예. 월스트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 은행이 견딜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어제 그 강왕국 작가가 그 활투에 올려놓은 거 보셨죠? 다들 박세익 전무가 125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코스피에 투자하면 그 결과치가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12개월 딱 지나고 보면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하고 우리나라 IMF 위기였던 1998년 다 포함해서 결국은 1년 뒤에 보면 수익률이 최소 12%에서 17%에서 92%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강 작가가 그러죠. 그런데 이 아주 좋은 마켓 타이밍 시그널은 아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1250원 넘었다고 딱 주식을 사야 되는 좋은 마켓 타이밍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IMF 때나 뭐 금융위기 때는 주식 사고 나서 1년 뒤에는 다 먹었는데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위기가 한창 불거지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한 33% 가는 적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강작가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그 98년하고 2008년은 말 그대로 금융 위기라는 거죠. 예. 은행들이 망가지는 때였고 그 두 케이스를 제외하고 보면 맥시멈 드로다운에 해당되는 사가지고 손실 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이 뭐 금융위기가 올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하고 다니지만 미국이 정말로 이제 좀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견딜 수 있는지 사실 궁금했었어요. 사실 궁금했는데 페드가 이렇게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위기 직후에 페드가 스트레스 할 즈음 되면은 금융시장이 막 출렁출렁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여기에서 또 사고가 나서 은행들의 체력 자체가 약해져서 그게 이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으로 이어질까봐 투자 심리가 그 시점에서 굉장히 취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미국 은행들, 금융권들에서도 자구 노력을 한 결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체력을 살펴본 결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스트레스에 거의 다 통과하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지난주 6월 23일 날 나왔던 미국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어젯밤에 발표됐던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지수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자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